자, 벡터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 벡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거면 이 친구는 결국에 크기랑 방향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위치가 안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크기랑 방향을 갖는 어떤 대상을 우리는 벡터야 라고 부를 거고, 당연히 표현법은 화살표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크기랑 방향을 갖기 위해서 일단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 다른 말로 시점, 종점이 결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크기는 절대값으로 표현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중요한 얘기인데 단위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1로 고정을 합니다. 그럼 크기가 1로 고정됐다는 건 방향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이 단위 벡터들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나중에 뭐 대학을 가도 그렇고 벡터를 할 때 우리가 결국에 성분을 배웠었죠. 그래서 X 성분, Y 성분 같은 친구들의 기본 단위 벡터가 존재하거든요. 단위 벡터는 방향을 결정하겠다 생각하면 되고요. 0벡터 뭐 그러려니 하고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방향이 반대면 부호를 뭐 하면 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 뭐 그렇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벡터에 대한 실수배를 하겠다라는 건 결국에 벡터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방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크기를 늘려주겠다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고, 뒤에 단위 벡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한번 했었죠. 크기로 그 벡터를 나눈다면 크기가 1이 될 거고, 그리고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단위 벡터가 돼버리겠다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벡터끼리 뭐 연산하는 거 얘기 한번 쭉 하고 벡터의 합성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합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한 3개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지만 뒤에서 배웠었죠. 첫 번째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수식으로 이해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OA랑 OB를 가지고 막 적절히 조합을 좀 하다가 그 친구가 예를 들어 뭐 A, B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있었죠. 수식으로 이해하는 게 또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성분끼리 합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벡터의 합성을 그림으로 이해를 하겠다라고 할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했었겠죠. 그래서 아 뭐 그런 상태로 만들면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벡터가 같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벡터가 같다라는 건 저 녀석들이 뭐 할 때? 평행하지 않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였죠. 만약에 평행한다, 다른 말로 방향이 같은 상태다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상쇄가 가능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앞에 있는 개수들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 이해를 할 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평행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평행한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는 얘기가 될 거고, 방향이 같기만 하면은 우리는 실수배를 통해서 같게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벡터의 평행 표시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실수배하면 같아진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배울 때는 위치 벡터를 배운 적이 없지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맨 마지막처럼 쓰면 된다 이 얘기를 했었죠. 위치 벡터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 친구 뭐 이렇게 똑같은 원점을 기준으로 만든다고 치고, 이 계산 결과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결론은 뭐였어요? 항상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자. 그게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얘기할 수 있었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였군 하시면 되고, 위치 벡터 간단하게 했던 이유는 위치 벡터가 있어야 성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겠죠. 위치 벡터의 특징은 시점을 뭘로 고정하는 거? 원점으로 고정하는 거야. 시점이 원점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종점을 갖고 보는 게 위치 벡터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 종점의 좌표가 곧 벡터 하나를 결정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위치 벡터로 시점을 고정했기 때문에 벡터의 성분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 생각이 드시면 돼요. 이제 벡터 성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했지만,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이게 좀 있었어요. 벡터는 결국에 크기랑 방향을 갖는 물리량인데, 얘를 성분으로 표시를 하다 보면 X 성분, Y 성분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그리고 표현 방법 자체가 결국에 어떤 식으로? 결국에 이 친구는 좌표처럼 표현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점이라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결국에 너를 제작하기 위해서 X방향은 얼만큼, Y방향은 얼만큼 필요한지를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였겠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흘러가듯이 했던 말인데, 그래서 단위 벡터가 중요한 게, 여기 있던 성분을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벡터로 표시를 할 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단위 벡터 표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AX라고 쓰고 AY라고 쓰면 X에 대한 단위 벡터, Y에 대한 단위 벡터인데 벡터기 때문에 화살표를 쓰셔도 무방할 거고요. 단위 벡터라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햇을 좀 씌워도 괜찮을 거고 싫다 그러면 얘 그냥 X 또 여기 뭐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전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위 벡터들로 표시를 할 수 있구나 얘기가 됐었고 공간 벡터 넘어가는 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공간 벡터가 확실히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이 친구는 공간 좌표가 이해가 된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축이 3개가 되니까 성분도 3개가 될 거고 그 3개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수행하시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 정도 얘기를 쭉 깔아놓고 우리가 이제 교재 들어갔을 때 126페이지까지 풀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들 좀 풀어볼게. 126에 426이구나. 근데 지난번에 했던 426번 잠깐 다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조금 안 들었어갖고 요거 이제 흐름을 계속 이렇게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얘를 지난번에 이제 풀기에 좀 급급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에 PQ 벡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PQ 벡터를 내가 알고 있는 A 벡터, B 벡터로 만들어내자 정도의 얘기일 텐데 거기 있는 A 벡터, B 벡터를 얘가 결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얘네들 따라갈 수 있도록 그냥 세팅해놓고 그 친구의 뭔가 내분점, 외분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결국에 이만큼의 길이의 벡터는 누군지 다시 이만큼의 길이의 벡터는 누군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 PQ를 가져나왔을 때 이 친구가 궁금했던 걸 텐데 뭐라 해야 되지? 지난번에 내가 니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했거든?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어떤 점에서 일로 예를 들어 지나간다 치자. 요런 벡터를 이제 A 벡터라고 부르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이렇게 지나가는 걸 B 벡터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이 두 지점을 가져다가 지나고 있는 선분이 있었고요. 얘가 A라는 점, B라는 점. 너네들을 예를 들어 내분을 한다. 여기가 M, 여기가 N 이렇게 내분을 한다면 지난번에 요 정도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 원점에서부터 다가가는 걸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좌표에 대한 정보로 이해를 한다면 A라는 점의 정보는 사실상 A 벡터에 전부 다 담겨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B라는 점의 정보는 B라는 벡터에 전부 다 담겨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 그 두 점의 내분점으로서 표현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끝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내용이 좀 어렵다, 점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게 좀 싫다 하시면 결국에 이 벡터를 만들고 싶어 내가 이 벡터를 따라가려면 사실상 A 벡터 전체를 따라간 다음에 거기서 A 벡터 전체를 따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꺾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친구의 벡터만 내가 찾아내면 될 건데 지금 애초에 A, B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 벡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A, B 벡터를 가지고 뭐라고 잡고 A, B 벡터를 가지고 B-A 벡터라고 잡아버리고 그 벡터의 전체 크기를 얼마로? M 대 N 중에 M만큼 가져가는 느낌일 테니까 결국에 저 빨간색 벡터의 크기는 M 플러스 N분의 M에다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두 빨간색과 A 벡터를 합친다면 그 계산 결과가 사실상 내분점이 돼버리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요거 한번 계산 마지막까지 해볼까? 여기 있는 A 벡터랑 요 빨간색을 한번 쭉 합친다고 치자.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건드려줄 게 없으니까 M 플러스 M분의 M 있고 B 벡터 이건 문제가 없어. 근데 A 벡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수가 1이었고 요만큼을 가져다 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하는 느낌이 어떻게 보이냐면 더하기 1 M 플러스 N분의 M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A 벡터일 거 아니야. 맞아요? 두 녀석 지금 이렇게 합치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그럼 이 친구 계산하시면 M 플러스 N 그 다음에 N이 남고 A 벡터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일단 식이 이렇게 써질 거고 결국에 이게 내분점 공식이다 되고 넘어갔던 겁니다.
내분점에 관련된 식은 눈으로 한번 잘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는 할 거고 나머지 문제도 전부 다 비슷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크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없어요. 뭐 428번 같은 거 언급만 좀 해볼까? 이 친구 지금 내용 자체가 각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죠. 각을 이등분하고 있으면 써먹을 수 있는 특징이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이야? 2대 5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2대 5만큼의 비율이 있구나. 그럼 내분으로 그냥 처리하셔도 되고요. 싫어요 하시면 그냥 여기서 BC 벡터를 뭐 한 다음에 제작한 다음에 그거의 크기로 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괜찮겠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서 43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내용들이 다 그거죠. 평면 위에 P가 있고 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P라는 친구는 결국에 BC를 내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내분하는지가 이제 궁금한 상태겠지. 그럼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좀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려놓고 위에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냥 P를 잘 모르니까 요 정도쯤으로 잡아다가 P라고 한번 세팅을 해놨어. P라고 세팅해놓고 지금 나와 있는 걸 표현해야 될 텐데 왼쪽 봐봐. 이 등식에 왼쪽은 전부 다 P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오른쪽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얘가 느낌의 문제인 건데 P라고 해갖고 크게 느낌이 안 와닿거든요. 만약에 얘가 원점 5였으면 여기 있는 건 5A, 5B, 5C라는 하나의 위치 벡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상 P를 항상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표현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게 맞거든. 그럼 여기 있는 CA 같은 걸 따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CA 벡터도 말이야. 굳이 이제 위치 벡터 느낌을 살려보면 CP 벡터랑 더하기 PA 벡터를 합치면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서 CP 벡터는 PC가 될 거고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PA로 바뀌어 있겠네. 자, 그 상태에서 빨간색 등식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뭐가 돼요? 좌변은 PA 벡터와 더하기 2배의 PP 벡터 더하기 3배의 PC 벡터는 CA가 뭐예요? 마이너스 PC 플러스 PA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PA끼리 날라가고요. PC 넘기고 저거 넘기면 4PC 벡터는 결국에 마이너스 2PP 벡터가 돼 있겠다. 나눌 거 나누면 그 마이너스 2로 나눌게. 마이너스 2PC 벡터는 PB 벡터다 라는 표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쓰고 나면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들어. 어차피 벡터잖아. 어차피 벡터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이 벡터는 마이너스는 안 중요해요. 그건 방향의 문제인 거니까. 지금 앞에 너가 2고 너가 1이라는 건 크기가 몇 배 차이? 2배 차이 났다는 거고 누가 더 컸다? PB가 더 컸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 길이가 2고 여기가 1인 상황이었겠지. 방향은 반대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몇 대면? 2대1, 2대1 관계로 들어가나 보다. 두 녀석 합치면 정답은 3이에요. 나쁘진 않죠. 아마 벡터가 제일 나을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433번 볼게요. 이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자, 433.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돼요. 지금 식 상태를 보면은 벡터의 합은 0이다라는 결론이 하나 있고 전체 크기 ABC의 넓이 하나, 그 다음 작은 거 크기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전체 넓이를 준 거 자체가 약간 뉘앙스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와닿거든요. 내가 넓이 줄 테니까 어떤 변들이 설정되는 느낌일지, 아니면 넓이 줄 테니까 그 넓이의 뭐 절반, 그 넓이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비율로 좀 넘어갈지는 해봐야 알 것 같긴 해. 근데 일단 나와 있는 식들로 정리를 좀 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합시다. 얘는 일단 원점 5라고 이제 좀 느낌을 살려줬죠. 맞아요?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수선은 아니고 OA 벡터의 선을 조금 확장을 시켜보는 거야. 이렇게 짜잔하고 어딘가로 떨어지겠죠. 이 떨어진 점을 갖고 내가 그냥 D라고 한번 부를게. 오케이? 그래서 생각은 대충 이래요. 빨간색을 기준으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BC의 몇 대 몇 내분인지를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맞아요? 이 오른쪽 전체를 오른쪽 넓이가 찾아지면 AO랑 OD의 비율 관계로 다시 이 넓이를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BD랑 CD를 비율 관계를 나눠줘야 될 텐데 이 생각을 좀 할게. 일단 식을 한번 쓰고 봅시다.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가져다가 바꿀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게 B랑 C가 내분되는 게 궁금한 거잖아. 맞아요? 그럼 B, C를 한 세트로 두고 여기 있는 OA만 넘기면 결국에 얘가 마이너스 4 OA 벡터라는 친구는 2 OB 벡터와 더하기 3 OC 벡터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얘를 내분하는 대상으로 보고 싶고 벡터 앞에 붙어있는 OA 벡터 앞에 붙어있는 요 크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OB 벡터랑 OC 벡터를 적절하게 했을 때 D가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적절하게 혼합하면은 D까지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요렇게만 식을 쓰면 내분 느낌이 안 사는데 이런 건 어때? 양변에 5를 붙이고 다시 5로 나눈 다음에 5분의 2 OB 벡터 3 OC 벡터가 있었다고 치자. 얘가 하는 느낌이 이제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자, 요게 OA 벡터야. 맞죠? 이거 앞에 있던 O 하나만 더 넘기면 밑에다 쓸게. 넘기면 마이너스 5분의 4 OA 벡터는 말이야. 결국에는 5분의 2배의 OB 벡터와 더하기 3배의 OC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일단 오른쪽은 완벽히 이제 내분 느낌이 좀 살지. 얘가 무슨 얘기냐? 위로 가는 상황이 OA 벡터인데 그거의 방향을 뒤집고 이 전체 길이보다 살짝 짧게 가는 거잖아 지금. 살짝 짧게 이렇게 딱 찍어주면 그 점 D는 곧 너네 둘을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만들어 올 수 있다더라 의 얘기겠죠. 맞아요? 얘가 이렇게 써진 거부터 BD랑 CD는 몇 대 몇인 거야? 그러니까 3대2는 3대2니까 누가 봐도 이제 왼쪽이 3이고 오른쪽이 2에 해당하는 비율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첫 번째. 이게 조금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전체 넓이가 얼마였어 문제가? 전체 넓이가 45였어. 우리 그 전체 길이를 5라고 본다면 하나에 해당하는 게 얼마지? 9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왼쪽이 27, 오른쪽이 18 이렇게 돼갖고 45일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 넓이 전체는 일단은 18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저 빨간색 변이 어떻게 또 쪼개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야 될 거고, 이거는 또 어떻게 쪼개야 되냐? 이렇게 가야겠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마이너스 5분의 4 OA 벡터랑 사실상 OD 벡터는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를 좀 넘기면 그냥 4OA 벡터라고 칠게. 그거는 마이너스 5OD 벡터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어차피 방향이 반대로 나도 알잖아. OD 벡터랑 OA 벡터. 얘가 지금 4랑 5랑 곱했을 때 서로 같다는 건 OA 벡터가 5에 해당할 거고 얘가 4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율 관계가 어떻게 들어온다?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4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아요. 오른쪽 전체 삼각형 넓이가 얼마였어? 18이었는데 전체를 9라고 치면 1에 해당하는 건 2일 거고 그 중에 5개에 해당해야 되니까 넓이가 얼마다? 넓이가 10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조금 어렵거든요. 434번. 일단 말을 잘 해볼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지금 크기를 2개 주고 각을 하나 줄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갑자기 OP 벡터라고 P에 대한 내용을 결정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가 결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어떤 원점 O로부터 예를 들어 이 정도쯤으로 올라가는 11짜리에 점 A가 있었다 치고요. 여기가 원점일 거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가 있다 치고 이 친구의 크기도 11이었다 치고 지금 문제가 AOB가 60도니까 이쪽이 60도짜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상황은 요럴 건데 도대체 P라는 친구는 어디 있는 거야? 누가 봐도 문제가 지금 자체방정식 느낌이거든요.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라. P의 자치를 구해봐라. 근데 P라는 거는 말이야 OA랑 OB를 적절히 혼합해서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말이 없다고 쳐도 적절히 혼합해서 만들 거라는 건 아까 전부터 계속 뭐라고? 내적이래. 이거 까먹었다. 이 단어를. 내분점. 내분하겠다는 느낌을 갖고 가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 보는 순간 내 입장에서는 내분을 떠올리시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OP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써졌다 치자. M 플러스 N분의 MOA 플러스 N N OB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이건 명확한 뭐야? 명확한 AB 벡터의 내분점이죠. 맞아요? 거기에 이제 곱하기 M 플러스 N이 있었다 치면 되니까 이렇게 요 실수배는 그냥 저 왼쪽으로 넘겨서 M 플러스 N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여기가 B.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A, B를 내분하는 그런 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일단은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뭘 줬냐면 M이랑 N을 더했을 때 얼마래? 3이래. 니네가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이런 건 한번 해볼까 그냥? 만약에 M 플러스 N이 3이었다고 치면 근데 이건 관찰 좀 하자는 거야. 이해가 잘 되게. 얘가 3이고 얘가 0일 수도 있고요. 얘가 0이고 얘가 3일 수도 있고요. 뭐 적당하게 뭐 2분의 3이고 2분의 3이었을 수도 있겠지. 맞아? 이렇게 써줬다고 쳐보자. 그렇게 되면 그 순간 OP 벡터는 뭐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 OP 벡터는 3, 5, A 벡터예요. 이렇게 될 거고 밑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N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니까 OP 벡터는 누구? 3, 5, B 벡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냥 관찰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M과 N이 전부 2분의 3이면 식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OP 벡터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여기다 쓸게 2분의 3으로 묶어놓고 나서 2분의 3 묶지 말까? 5A 벡터 더하기 2분의 3에 5B 벡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있는 OP 벡터는 OA 벡터의 몇 배짜리야? 3배짜리야. 이 상황은 크기를 얼마로 늘렸다는 거야? 33으로 늘렸다는 얘기겠죠. 얘는 무슨 얘기야? OB 벡터의 크기를 33으로 늘렸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 어떻게 생겼어요? 다 합쳐서 2분의 3이잖아 지금. 맞아? 그럼 얘가 식을 그냥 한 큐에 써보면 2분의 3 5A 벡터 더하기 3 5B 벡터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본인이 여기서 내분점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이런 건 어때? 3은 앞으로 던져버리고 요렇게 써놔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요거 앞에 1, 요거 앞에 1이 있다고 치면 너만 보면 무슨 점이야? 내분점이야. 근데 그거의 크기를 몇 배 한 거야? 3배 한 거 아니야? 맞아? 다시 위에 것도 3배, 밑에 것도 3배, 심지어 가운데를 내분한 거를 또 3배 해주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선을 네가 확장을 시키면 그림이 어떻게 내려오냐? 3배를 가니까 33짜리 여기가 A 프라임이 될 거고 P라고 할까? P가 될 거고 원점 이렇게 가고 여기는 P가 될 거고 이 친구는 몇 배짜리? A의 3배짜리
맞아요? 크기가 얼마? 33짜리. 이거 얼마? 33짜리. 지금 내가 가운데 찾은 얘도 어떤 친구야? 너의 가운데 내분점 요거 30도로 쪼개면서 가는 거 있지? 그 변을 뭐 한 거야? 3배 늘린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혀가고 있었겠죠? 이해를 하세요? 너무 어지럽니? 봐봐. 요 상황이 원래 있었어요. 요 상황이 여기 밑에서 할게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쟤네들의 합이 3으로 고정이야. 3으로 고정이라는 건 느낌을 누가 편한 대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예를 들어 1대2 내분하는 점, 뭐 3대2 내분하는 이런 게 다 된단 말이야. 합이 3만 되면 괜찮단 말이야. 그렇게 내분하는 점의 느낌을 살릴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분은 내분인데 원래 벡터의 몇 배짜리? 3배짜리. 얘도 몇 배짜리? 3배짜리. 이 친구도 정리해보니까 원래 내분의 3배짜리로 보이지. 그러니까 요랬던 벡터가 있었는데 요 벡터의 3배짜리 하나. 만약에 아래쪽 상황 같으면 아래 벡터의 몇 배짜리? 3배짜리 하나. 만약에 요 가운데 같은 거면 가운데 요 내분점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내분점 벡터의 3배짜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mn은 몇 개 있겠니? 무한개 있겠죠 어차피. 수많은 친구들을 전부 다 찍어버리면 어떤 점들이 찍혀야 돼요? 지금 3이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많은 도트들이 이렇게 찍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선을 하나 제작을 해버리겠지. 뭐라고 치면? 3이라고 치면. 그러면 우리는 3보다 뭐 해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럼 봐봐. 3일 때는 빨간 선이 제작된 거야. 얘가 언제라고? 얘가 m 플러스 n이 3일 때. 3보다 살짝 작은 숫자도 있겠죠. 맞아요? 만약에 2라고 치면 한 요 정도쯤 제작되지 않았겠니? 맞아요? 요 정도쯤 딱 이렇게 와갖고 이게 언제? m 플러스 n이 뭐 2일 때 뭐 이럴 때거 아니야. 그렇지? 1이라고 치면 한 요 정도쯤 되지 않았겠니? 맞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또 이 녀석들이 3보다 작은 숫자들이 몇 개 있겠어? 무한 개 있겠죠? 두 녀석의 합이 3에서 0 사이로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 도트들을 전부 다 채우면 이런 선들을 무한개를 발행해갖고 합치는 거겠죠. 맞아요? 결국에 이 빨간색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네가 찾고 있던 점 P가 제작하는 도형이 되겠다. 이해하니? 일단 계속 해볼게. 최종적으로 둘레는 뭐가 돼요? 33짜리 정삼각형 되니까 그거 3개 있어서 99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이걸 네가 외우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거야. 외우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좀 외우는 거니까 내가 제일 원하는 건 이거. 여기 있는 어떤 벡터들의 실수배들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놈은 언제나 그 두 벡터가 만들고 있는 친구의 내분점과 관련이 있을 거야. 얘를 제대로 m 플러스 n으로 나누면 완벽한 그 길이의 내분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아직 나눠진 게 없는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 m, n의 합이 3까지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최대한 늘리면 그 내분점들의 몇 배까지? 3배까지 가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3이니까 이 친구는 네가 갖고 있던 친구의 3배까지 확장될 수 있는 친구일 거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와갖고 결국엔 n 플러스 n이 0이 되는 순간까지 있겠죠. 그렇게 0벡터까지 전부 다 채우면 어떤 삼각형이 생긴다? 요런 빨간색 삼각형이 생길 거고 그 둘레가 99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졸리세요? 네, 일단은 성분 얘기 좀 할게요. 436번. 자, 두 벡터 A, B에 대해서 벡터의 합을 합시다. 성분합이 훨씬 쉬워요. 우리가 이제 성분을 개념만 듣고 풀지 않았잖아. 결국에 성분들끼리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계산을 좀 합시다. X 좌표끼리 더하면 얼마야? 1. Y 좌표끼리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답은 뭐가 돼요? 4번이 돼요. 그럼 이 정도겠죠.
맞아요? 그래서 436번의 답은 4번이다. 나머지 문제 전부 같은 거. 440번 잠깐만 볼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벡터들을 정리할 거고 성분으로 좀 나타냅시다. 자, 일단 여기 써져 있는 벡터들을 먼저 정리부터 할게. 요 친구 말이야. 결국에 A가 몇 개 존재해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B가 몇 개 있어요? 하면 자 왼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2B, 오른쪽에 있는 거 플러스 B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B겠지? 다시 C 몇 개 존재해요? 하면 4개에다가 마이너스 2개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2C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성분끼리 계산하자. 마이너스 A 벡터는 마이너스 2,1로 성분의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더하기 또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3 더하기 2배니까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하면 1, 계산하면 2가 되고 결국에 내가 찾고 있던 성분을 둘이 곱해라 라고 했을 때 얼마? 2가 나오겠죠. 성분에 대한 계산으로 돌아왔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쉬워졌습니다. 자, 요 내용 쭉 푸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446번 좀 보자. 야,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도 성분을 줄 테니까 벡터를 고민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벡터가 같다라는 건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볼까? 크기가 같으려면 두 좌표가 만들어내고 있는 피타고라스 값이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방향이 같으려면 생각을 해봤거든. 어차피 x가 얼마큼 같는지 y가 얼마큼 같는지가 완벽히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크기랑 방향이 같아야 돼. 근데 방향에 대한 해석을 좌표로 할 때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x 성분이 들어간 비율과 y 성분이 들어간 비율이 어쨌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가 3이면 얘도 3이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두 녀석의 x 좌표와 두 녀석의 y 좌표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써져요? x 플러스 1과 3 마이너스 y가 같고요. 마찬가지로 2y 마이너스 3과 3x 플러스 1이 같아야 되겠다. 오케이? 자, 요거 연립방정식 풀게요. x 플러스 y는 2가 되고 요 친구 넘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는 얼마? 4가 된다. 요 정도까지 쓰고요. 본인들 계산하고 싶으면 계산 좀 하시면 답 나오겠죠. 뭐 그 정도 문제로구나. 넘어갑시다. 449번 한번 볼까? 449번 같은 게 이제 사실 우리의 목표가 될 건데 성분을 그러면 쓰면 뭐가 좋냐? 내가 봤을 때 어지러운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 지난 시험이 지수로 감소였잖아. 지수로 감소 고난도 문제들 보면 항상 그래프들을 그려놓고 그냥 걔네들의 좌표를 잡아다가 계산할 만한 거 다 돌려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거를 할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기본적으로 좌표를 설정을 하는 거랑 두 번째로 함수 간의 관계 보는 게 항상 메인이었거든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일단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해석해 보는 게 일단 더 중요하긴 한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면 돼? 전부 다 좌표 설정하고 벡터의 성분으로 계산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내용이 대충 이래. 지금 여기서 말하는 ABC 벡터를 한번 쳐다봤거든. ABC 벡터. 요걸 쭉 이렇게 쳐다보니까 얘네들은 대각선 벡터야. 정확히는 모든 면에 대한 대각선의 벡터야.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OD 벡터를 찾아봤더니 OD 벡터는 어때요? O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일 거고 공간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이겠죠. 근데 내 입장에서 사실 이런 건 편하거든. 만약에 모서리를 따라간다 하면 이 OD 벡터는 말이에요. 원점에서 B 타고 C 타고 다시 D를 타고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합성하기가 편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합성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얘는 전부 대각선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살짝 하고 있었다 치자고. 그 와중에 걔네들 막 제곱해서 더해야 되네? 그러면 이번에 그럼 좌표로 한번 해설을 해볼까? 이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가 5니까 이 친구 라인을 쭉 따라가고 우리가 이 친구 라인을 쭉 따라가고 축들 이름을 정해야 될 거거든? 지난번에 공간 좌표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가물가물하니까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이거는 좀 잘 따라가. 오늘 조금 이따 벡터 내적이랑 외적은 언급만 할 거거든. 외적 좀 이따 다시 듣긴 하겠지만 대학교를 가서 본인이 이제 공대 계열로 대학을 간다고 치면 벡터를 항상 가는 거란 말이야. 벡터를 갖고 계산을 하고 그걸로 미분을 하고 적분이 다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좌표계를 좀 잘 따져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 검지를 X축으로 보통 많이 치고요. 요 나머지 세 손가락을 이렇게 90도로 한번 만들어. 그래서 요 친구를 이제 Y축으로 많이 치고 그거에 따른 엄지를 갖고 Z축으로 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X, Y, Z 좌표계가 있다고 치면 언제나 검지가 X야. 그리고 그거에 이렇게 누워있는 요 친구가 Y야. 그럼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요 축 방향인 두 개를 동시에 맞추려면 내 입장에서는 손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얘가 X축, 얘가 Y축, 여기가 Z축이야. 이걸 본인 편의대로 X, Y, Z로 가면 이제 이상한 세계관이 되거든요. 오케이? 이게 X, Y면 Z축이 바닥으로 꽂혀야 된다고. 이게 일반적인 약속이니까 여기가 X축이야. 너가 X, 너가 Y 이렇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좌표들을 한번 그냥 써보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F 좌표가 있다고 치자. 그럼 요런 좌표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뭐 T라고 한번 친다면 X 기준으로는 없어 0, Y 기준으로 T만큼 갖고 Z 기준으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T, 0, T, 0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맞아요? 이런 맥락으로 좌표들 한번 쭉 설정해 볼 건데 내가 설정해야 되는 좌표는 사실상 A랑 C랑 G 요거 세 개겠죠. 그럼 A 좌표 한번 설정을 해보자. 너는 X축을 기준으로 뒤로 들어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T야. Y 기준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Z 기준으로 T만큼 올라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T, 0, T다. 이렇게 되는 게 A 좌표. C 좌표도 한번 써보자. C 좌표는 X에서 바뀐 게 없고요. Y로 T만큼 Z로 T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0, 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또 마지막으로 G라는 친구는 X 변화 없고요. Y는 T, 그 다음 X 변화가 있네. X 변화가 마이너스 T, Y로 T만큼 올라가고 Z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T, 0 이렇게 좌표가 잡히겠다. 그럼 저 세 개를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T, T죠. 거짓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T, T가 좌표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 본인은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T, T라는 좌표를 제작하고 싶은데 그 좌표는 결국에 몇 배하고 L, M, N배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L을 붙여서 L 그리고 마이너스 T, 0, T 더하기 M 그 다음 B에 관련된 거니까 0, T, 그 다음 N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T, T,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지금 좌표의 성분들로 벡터의 성분들로 같다라는 등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니? 자, X부터 봅시다. 요 M에 관련된 건 죽었으니까 너의 개수는 마이너스 L과 마이너스 N이네. 그래서 오른쪽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L, 마이너스 N에 관련된 T가 X좌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좌표 봅시다 하면 L쪽은 죽었고요. 이 친구가 MT 플러스 NT니까 MN의 합이겠지. MN의 합 T. 마지막으로 Z좌표 봅시다 라고 하면 Z 이쪽은 죽었고 Z는 플러스 L 플러스 M 이렇게 되니까 너가 L 플러스 M 잡고 거기에 T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오케이? 내가 써놓은 이 친구가 결국에 좌변에 있는 모든 개수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L 마이너스 N이고 1은 M 플러스 N이고 1은 L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0, T, 0,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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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친구 정리 좀 하면 1이라는 건 L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다 이제 있겠죠. 이 문자 몇 개? 3개. 식 몇 개? 3개. 연립은 할 수 있을 거고 뭐 할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0 되고 L-M 두 개 합치면 2가 되고 아니지 1이 되고 2L이 되니까 모든 게 2분의 1이 됩니다. 모든 게 2분의 1이 돼. 그래서 결국에는 L도 2분의 1, M도 2분의 1, N도 2분의 1이다. 좌표를 잡을 수 있게 돼요. 걔네들 가져다가 제곱하시고 다 더해라 돼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답 나오겠죠. 오케이? 결론은 2번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사실 이 문제를 정말 좌표를 잡아야만 풀 수 있나?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의미를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결국에 너는 2풀이 할 거란 말이야. 야, A 벡터는 말이야. A 벡터는 말이야. 내가 이제 한번 벡터를 7개 정리를 해볼게. 하면 여기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벡터는 크게 3가지일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X축에 평행하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Y축에 평행하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Z축에 평행하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의 기본 단위를 가지고 X벡터, Y벡터, Z벡터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너 여기 있는 A벡터 있죠? 요 대각선으로 가고 있는 A벡터 어떻게 만들 거야? 하면 X축에 평행한데 방향이 뒤쪽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갔다가 Y로는 안 가고 플러스 Z로 가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A벡터를 쓰고 그렇게 해서 C벡터 쓰고 그렇게 해서 G벡터를 쓰고 걔네들을 적절히 계산을 해서 OD 벡터가 제작될 수 있도록 그냥 만들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하는 바에는 그게 어차피 좌표 계산이랑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로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451번 볼게. 이번에 뭐 하대요? 벡터가 평행한데. 벡터가 평행하면은 일단은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방향이 같은 거니까 실수배를 했을 때 서로가 뭐 하겠다? 같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 벡터의 실수배 K를 붙이면 거기에 x, 2라고 있다고 치고 얘랑 정확히 뭐가 같아야 돼? 3x 플러스 1,4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y가 얘가 2인데 너가 4가 됐다는 건 몇 배 돼야 돼? 2배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K가 2였을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x는 2x가 됐을 거고 그거랑 같은 게 3x 플러스 1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넘길 거 넘기고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하시고 끝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평행한다고 하면 그 행동 그대로만 잘 해주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여자친구가 돈 넣었다는 게 약간 못돼 넣는 거냐면 뭔 얘기 하다가 내가 근데 이거는 이 구조로 연애를 할 거면 이거는 헤어져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너 왜 또 옳고 그름을 또 따지냐 일단 한번 혼나고 그 다음에 근데 맞잖아 내 말이 옳잖아.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는 나도 잘 모르겠거든 지금. 나도 내 감정을 잘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헤어지는 게 올바르다 라고 했다가 옳고 그름 판단한다고 한번 혼나고 그리고 나서 맞잖아 내 말이 참이잖아 했다가 또 참거짓 판단한다고 한번 혼나고 그 뒤로는 일단은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456번 볼게요. 요거는 난이도가 이제 조금 더 있는 건데 벡터 하나 있고 다른 벡터 있고 문제는 뭐냐면 벡터의 크기가 하나 결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끊어놨을 때 왼쪽에 평행하는 건 방향, 이 친구는 방향, 이 친구는 크기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크기랑 방향을 어떻게든 주어주겠다라는 얘기일 건데 자 생각이 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A라는 벡터에 실수배를 하면 B 벡터를 제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A라는 벡터에 실수배 K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건데 그렇게 만들면 B 벡터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 문제풀이가 여기 조금 웃긴 거긴 한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B 벡터 중에 하나가 너야. 그럼 지금 Y좌표의 배만 보면 몇 배 차이 나요? 3배 차이 나지. 그러니까 K가 3이라는 뜻이 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x는 얼마? 1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m은 얼마다? 10이다.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문제가 끝나겠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웃긴 게 크기를 왜 줬나 싶기는 합니다. 크기를 왜 줬나 싶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뭐 이제 m이 10이라는 걸 깨달으면 12, 마이너스 9 하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로 만들면 15가 뜨는지 나중에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문제 풀이는 그 정도 될 거고요. 넘어가서 459번 잠깐 볼게. 이번에는 입체 공간 벡터에 대한 얘기일 거고 걔네들의 A, 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럼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지금 벡터는 위치 벡터가 아니죠. 얘를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하면 너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지. 맞아요? 그럼 B 벡터가 어떤 친구야? 3, 0, 2고 마이너스 A 벡터가 어떤 친구야?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들 가져다가 계산을 하면 2, 얼마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표현한 2, 마이너스 1이 결국에 벡터 A, B일 건데 그 A, B의 성분 나타냈고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크기는 루트 각각의 성분들을 전부 다 제곱 또 제곱 또 제곱을 해서 합치면 되죠. 결론은 얼마?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쭉 넘어가서 462번 봅시다. 자, 이 친구 ABCD가 일단 있고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이 M이야. 그렇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이 M인데 AM이랑 MC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도 같아야 되고 성분끼리의 관계가 같아야 될 건데 얘를 뭔가 그림을 그려서 풀자고 하니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 B좌표 있죠? 여기 똑같이 D좌표 있지? 그럼 두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M 좌표를 설정을 하면 합치고 나누기 3 합치고 나누기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M의 중점은 하나 찾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A랑 M의 관계랑 또 C랑 M의 관계를 잘 관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생각을 좀 이렇게 좀 갈게. AM 벡터라는 친구는 위치 벡터 상으로 따지면 결국에 M 벡터에서 A 벡터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죠. 다시 이번에는 MC 벡터를 가지고 보겠다라고 하는 건 느낌상 C 벡터에서 M 벡터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될 거니까 성분들을 한번 쓰면 3,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빼는 거야. 뭐를? A 벡터인 4, x를 가져다 빼는 거야. 다시 C 벡터는 y, 8이었고 거기서 빼는 거야. M 좌표가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돼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너 계산을 했을 때 x 성분은 마이너스 1 y 성분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x 이렇게 잡히겠네. 다시 이 친구도 계산을 하면 y 마이너스 3, 플러스 할 거고요. 8은 2분의 16이지. 둘이 계산하면 2분의 19가 됩니다. 맞나? 맞죠? 그래서 이 친구는 2분의 19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럼 결국에 두 벡터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따라서 y가 얼마고? y가 2고 다시 x는 얼마일까? x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이 100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2겠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마이너스 11이면 되겠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이야. y랑 x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 친구들을 제곱하고 더하면 121에다가 4를 더하는 거라 125가 나오겠죠. 정답은 3번. 근데 벡터 생각보다 쉽지? 막 그 걱정한 거 치고는. 넘어가서 자취의 방정식 하나만 좀 하면 우리가 알기로 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취의 방정식 한번 하고 내적 개념 설명 좀 해볼게. 두 점 A, B를 기준으로 어떤 점 P가 있을 건데 A랑 P가 만드는 거랑 B랑 P가 만드는 게 크기가 뭐 하면 좋겠다?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두 점이 그냥 있어. 당연한 건데 같은 점은 요 중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수직하도록 떨어지는 이런 빨간 선이 있으면 이 빨간 선들은 전부 다 뭐 할 거예요?
같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건 사실상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뭐한? 수직한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원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놓쳤지 지금?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쌤 좀 뭔 말인지 몰라요 하면 그냥 계산 때려 박으면 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 크기 계산 한번 박아서 해줄게. 봐봐. 크기가 같다라는 걸 활용을 하고 싶어. 그럼 P의 좌표를 모르지 우리가. 얘를 x, y라고 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AP는 뭐가 돼? AP의 크기는 루트 x에서 3을 빼고 제곱한 다음에 y에서 마이너스 1 빼고 제곱하고, 그렇지? 그거랑 뭐랑 같아야 돼? 루트 똑같이 x에서 못 빼고 마이너스 2를 빼고 제곱, y에서 마이너스 6을 하고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양쪽의 루트도 삭제를 하고 이제 그냥 계산을 좀 할 건데 생각을 해봐. 결국에 이거 x, y에는 2차가 생겨나는 건 맞는데 어차피 여기서 생기는 x제곱 여기서 생기는 x제곱 지워질 거 아니야? y제곱도 다 날아가겠죠? 암산을 좀 해보자고. 요 친구 마이너스 6x 생기죠? 요 친구가 얼마 생겨요? 4x 생기지? 넘기면 10x야, 그렇지? 그래서 전부 오른쪽 넘기면 첫 번째가 10x, 다시 요 친구 2y 생겨요? 이 친구 마이너스 12y 생겨요? 넘기면 마이너스 14y겠죠? 마이너스 14y. 다시 숫자 볼게. 요 친구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 합치면 10이잖아, 그렇지? 10에다가 여기는 4, 그 다음 36 합치면 40이니까 가져다 넘기면 30 나올 거고 플러스 30 이렇게 써지겠죠. 얘네들 가져다가 본인이 뭐 하면 2로 나누면 5x 마이너스 7y 플러스 얼마? 15 이렇게 되고 정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돼요. 이렇게 되고 끝날 건데 그냥 이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럼 요 친구 결국 직선이잖아. 봐봐. 지금 두 녀석이 만드는 기울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울기 한번 찾아봐. 기울기 얼마야? x가 얼마 증가했니 지금? 아니 그냥 하자. 요거 차이 5 나죠? 요거 차이 얼마 나요? 마이너스 7 나지? 얘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얼마? 5분의 7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는 얘기를 찾아보니까 A랑 B가 있는데 A가 더 크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네. 요 녀석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마이너스 5분의 7짜리 기울기야. 맞아요? 근데 요 중점이 있다고 치면 중점은 몇 컴마 몇일까? 합치고 나누고지. 요 친구 2분의 1 컴마. 합치고 나누고니까 2분의 5겠죠.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수직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에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뭐하고? 같을 거고, 만약에 이런 데를 잡아도 양쪽이 전부 뭐가 될 거야? 대칭될 거니까 길이가 전부 다 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린 요 빨간색 직선을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요 빨간색 직선을 찾고 싶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7분의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 7분의 5니까 y는 기울기 7분의 5에다가 x-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5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양쪽에다가 그냥 14 곱해버릴게. 14 곱해버리면 이 친구 뭐가 나오냐면 14y는 그 다음에 이 친구 또 14 곱했으니까 10x잖아. 전개하면 10x, 전개하면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이 친구 14 곱했으니까 7, 5, 35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이 친구 똑같이 계산하면 아까랑 같은 답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고, 자취 방정식 연습을 좀 할 거면 사실 이제 고1이 아니기 때문에 자취 방정식이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종종 이제 얘가 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를 조금 기하적으로 해석해보는 연습들이 들어가 있는 게 항상 좋기는 해요. 물론 계산 박는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이 바로 내적이거든. 그래서 내적은 요 개념을 좀 한번 들어갔다 올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곱하기를 배웠잖아 우리가. 근데 봐봐, 예를 들어 3 곱하기 7이야. 이거 얼마야? 21이야.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종종 얘를 이렇게 이제 점 찍어서 표현하죠. 생략을 하겠다고. 사실 숫자끼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원래는 안 돼요. 중학교 거 배우면 알지만 문자일 때나 이런 게 가능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곱하기를 표현할 때가 있고 우리가 그냥 x를 이런 식으로 쓰면서 곱하기를 표현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배운 게 벡터잖아. 벡터는 곱하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내적이고 두 번째가 외적이야. 그리고 웃긴 건 우리는 외적을 다루지 않아요. 오케이? 외적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안 다루고 대학교 가셔서 하는 거고 내적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얘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다수로 그러니까 점으로 곱하기를 하는 게 내적이야. 오케이? 얘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다 드릴 거고요. 외적도 그냥 언급만 좀 해주자면 얘는 A 벡터랑 이렇게 크로스로 표현하고 B 벡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벡터끼리 다수로 계산을 한다, 뭐 크로스로 계산을 한다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내적, 외적 이렇게 불러. 외적은 지금 언급하고 이제 끝낼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만 해주면 외적의 뉘앙스는 대충 이런 거거든요. 차이점을 알려줘야지 나오겠다. 내적의 결과부터 기억을 해보자면 내적은 벡터끼리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결국엔 스칼라로 변해요. 스칼라가 뭐였지? 크기만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벡터같이 크기랑 방향이 있는 친구였는데 내적을 끝내면 스칼라로 길이량만 남아요. 크기만 남아. 이것도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하고 외적만 빨리 얘기를 하면 외적이 끝나고 나면 이 친구는 그냥 벡터로 남아버려. 대충 언제 쓰이는 거냐 같은 얘기를 해보면 요런 얘기 좀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하는 건 이제 조금 헛짓거리니까 그냥 듣기만 해. 내 기억상은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중3 때 혹시 W는 뭐 뭔지 배운 적 있어요? 과학 수업입니다 지금. W 1이죠 1. 1은 뭐랑 뭘로 만들어져요? FS. 대단하고요. 어제는 이상한 거 다 나오던데 운동량 곱하기 시간 뭐 이딴 거 하고 있던데. 자 W는 FS야.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지.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약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예시들이 항상 있었어. 내가 리모컨을 위로 힘을 주고 있는데 이동을 앞으로 하면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요 정도 판단을 할 거고 힘을 얼마 줬다? 뭐 혹은 뭐 거리가 얼마 이동했다 같은 것들을 그냥 구해서 집어 넣으면 됐죠. 맞아요? 근데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가 벡터를 배웠잖아 이제. 그럼 벡터는 결국에 크기랑 뭐가 있으면 돼? 방향이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작용시키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고 치면 그 힘은 크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공간의 부피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체에다가 작용하는 힘의 양의 단위가 계속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결국에 작용하는 크기가 있을 거고 걔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도 다 확인을 좀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힘이라는 건 벡터예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동 거리도 어때? 어떤 물체가 다른 곳까지 이동했을 거고 그 이동한 길이와 방향이 존재할 거니까 얘도 벡터야. 그냥 정확히 따지면 얘는 1이라는 친구는 F라는 힘의 벡터와 그 다음 S라는 벡터를 곱하고 싶은 개념일 건데 그럼 의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이런 땅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거 계산을 할까 이런 네모난 물체가 있었어요. 마찰 같은 건 생각 이제 안 하고 요 물체를 가져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만큼의 F 조금 더 길게 갈까? 조금 더 크게 요런 F가 있었다고 치자. 오케이? 힘을 어디로 줬어? 대각선 위로 뽑았어. 여보 잠깐 물리 안 듣는 사람 한 분? 이해는 하고 있죠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 힘들면 들어봐. 괜찮을 거야. 얘가 힘을 가져다가 어떻게 뽑았어? 대각선을 뽑았어. 그럼 물어볼게. 이 물체는요 왼쪽으로 가겠니? 오른쪽으로 가겠니? 오른쪽으로 가긴 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동을 이만큼 했다고 치자. 그럼 얘를 갖고 우리가 이동 S 이렇게 부르겠죠. S 벡터 이렇게 부르겠지. 맞아? 근데 본인이 원래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힘과 거리를 곱하고 싶으면 생각을 해봐. 이 힘은 크게 당기긴 했는데 힘을 어디로 당겼어? 공중으로 당겼죠. 맞아요? 내가 쓴 모든 힘이 온전히 물체를 끌어당기는 데 써졌을까? 그러진 않겠지. 얘를 띄우는 데도 살짝 쓰였겠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힘인 거잖아. 맞아? 내가 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가 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힘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결국에 이 힘을 벡터의 합성으로 쪼개보는 거야. 우리 벡터 합성을 배웠잖아, 그렇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오른쪽 방향으로 망해버렸네. 그냥 보세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힘이 있을 거고 위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힘이 있을 거야. 지금 대각선에 있던 요 힘을 두 가지 성분으로 쪼갠 거겠죠. 맞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x 벡터의 성분과 y 벡터의 성분으로 쪼갠 거겠지. 맞아? 그 와중에 지금 이동과 관련된 힘은 x야 y야? x겠죠. 방향이 같았어야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x 벡터는 얼마냐라는 게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 나는 빗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 무조건 90도짜리 직각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잖아. 그럼 요 빗변의 길이를 가지고 f라고 친다면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밑변은 무슨 관계고? 코사인 관계고 당연히 여기 있었던 x 벡터는 f 벡터의 크기에 뭘 곱하면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게 지금 뭐라고? f의 코사인 세타 뭐라고? 그게 x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일 거 아니야? 그럼 최종적으로 그 둘을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곱한다는 건 크기끼리 곱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와 곱하기 s를 하면 크기 s 벡터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맞아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앞으로 f 벡터와 s 벡터를 내적하면 너처럼 계산할 거야. 이 친구를 좀 정리를 할 거면 우리가 얘를 f 벡터랑 곱하기 s 벡터의 코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방향성은 전부 날아간 거야. 이제 방향성은 전부 날아가고 이 계산 결과는 뭐만 남는 거야? 스칼라 크기만 남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요 식이 맞는 거고 너를 계산할 때는 크기끼리 뭐 하는 거다? 크기끼리 계산을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갈 건데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두 벡터가 존재를 했어. 어떤 두 벡터가 존재를 했는데 그 두 벡터가 다른 벡터에게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냐를 보고 싶으면 오케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에게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면 한 벡터에서 다른 벡터에 수선을 갖다 떨궈요. 수선을 갖다 떨구면 90도가 돼버리겠지? 그리고 실제로 B 벡터는 이 길이만큼 무슨 일이 있었을 거고 A 벡터 방향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 그 크기를 말로 해보자 하면 B 벡터의 코사인 세타야 라고 부를 거고 결국엔 빨간색 벡터와 A 벡터의 곱을 한다고 치는 거라서 그걸 우리는 내적이라고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면 갑자기 내적 얘기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의 각을 갖다가 준다고 치면 우리는 그냥 요거 누구를?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붙이면 내적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벡터 자체가 그 물리량에서 되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에서 대부분 만들어졌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함 내 말? 대단해.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일단은 내적하는 개념인 거군. 내적은 그런 거군. 그럼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내적을 할 때는 결국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그럼 세타가 뭐가 되면 예를 들어 90도가 되면 아니면 둔각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에 따른 부호 변화 같은 것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우리가 신경을 좀 잘 써줘야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들었던 예시로 뭐가 있어요? 너를 이렇게 딱 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동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그에 따른 힘의 방향 위쪽이죠. 그럼 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뭐하니까? 90도니까. 그럼 90도일 때 코사인은 얼마예요? 코사인 그래프 떠올려봐. 여기 떨어지니까 0이겠지. 그러니까 그 순간 코사인이 0인 거라서 결국엔 값이 사라진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코사인 값이 각이 둔각이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면 이 둔각에 대해서 얘네 둘이 하는 일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B 벡터가 A 벡터에게 도움이 되겠니?
안 되겠죠. 오히려 상쇄되는 개념을 계속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두 녀석이 작용을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각변 하셔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구나. 얘가 기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중학생 마냥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지 우리는 이미 사커 법칙도 다 배우고 하고 있는 상태니까 부호 판단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내적에서 또 중요한 게 있을까? 너네는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놔. 그러면 내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만한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림으로 내적을 하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내적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한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한 벡터가 존재하고 여기서 다른 벡터가 있겠죠. 다른 벡터가 있을 건데, 내적을 하겠다라는 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수선을 떨구시면 돼요. 뭘 떨구라고? 수선을. 그리고 그 수선에다가 나머지 벡터를 곱하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이렇게 갈 거야. 이런 벡터가 하나 있고 요런 벡터가 하나 있어. 크기 다 설정해 줄게. 그냥 요 벡터가 얼마냐면 계산했더니 10인 거야. 그리고 위에 있던 벡터를 수선을 딱 떨궈서 피타고라스로 계산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였던 거야. 바본가? 반대입니다. 4고 이게 5였던 거야. 그러면 결국에 벡터끼리 내적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건 이렇게 뒀을 때 결국에 10이랑 3을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내적의 결과는 뭐가 된다? 자, 이 벡터를 A 벡터,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부르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최종 결론 얼마? 30이단데 요 그림에 대한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그림으로 안 하고 네가 계산을 할 거잖아?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지는지 한번 봐볼게. 내가 그냥 만약에 공식을 쓴다고 쳐볼게. 여기서 공식을 써버릴 거면 이런 게 필요해. 본인은요 A, B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죠. 이제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다는 건 실제 각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삼각형에 관련된 직각삼각형 길이들만 알아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온 걸 알았고 뭔가 산 걸 알아서 요 관계를 알았으면 그럼 막 이거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붙여야 되는데 A 벡터의 크기는 얼마고? 5고 B 벡터의 크기는 얼마고? 10이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얼마지? 생각해보면 5분의 3이네를 찾아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5분의 3이네를 쓰고 약분하고 정리해서 30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그림의 결과들이 나와 있으면 별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시고 수선 떨궈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계산하는 방법은 보통 성분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이 종종 찍혀요. 근데 얘는 뭔가 정리를 할 만한 포인트들은 크게 없어가지고 그냥 정리하는 느낌보다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자 정도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를 하자 하면 내적이라는 건 저런 식으로 해서 태어난 내용일 거고 관례가 있었군. 나중에 보이면 잡아드릴게요. 자, 공식 쓰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그림으로 하는 거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성분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는 있구나. 내가 쓸 수 있는 계산 툴이 크게 몇 개다? 3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업시간 9분 정도 남아서 그냥 간단하게 외적 언급만 좀 해줄게. 지금 기억이 안 난다. 본인 경제 간다 그랬죠? 예. 아영이었나? 간호인가 뭐 딴 거 간다 했던 친구가? 아니요. 누구야? 너 공대야? 너 뭐야? 경영. 너 경영이야? 네. 이상한 사람들이었지. 맞다. 너 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너 뭐야 그러면? 화공? 그래. 너네 셋은 그럼 공대가 확정이야? 넌 그거마저도 몰라? 너도? 잘 사네. 왜냐면 이제 그냥 그래. 근데 진짜 너 경영인데 기하 물리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이 세상과 싸우고 싶었구나. 막 애들이 자꾸 막 기하한다고 꺼드럭대고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아니 기아는 필요하대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외적은 이런 개념이에요. 외적 느낌만 알려줄게. 쟤네는 벡터끼리 외적을 해서 다른 벡터의 방향을 갖게 되는 걸 찾는 건데 얘가 왜 안 나오냐면 쟤는 무조건 3차원 공간에서만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요거 알려줬지. 직각좌표계. 요 관계를 얘도 그대로 갖고 가.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런 식의 그냥 칠판 잠깐 봤을 때 이런 식의 바본가 봐. 그냥 한 번에 그릴 거예요. 이런 좌표 공간이 있었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있다고 치고 요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있다고 치잖아. 그러면 요 두 벡터를 외적을 하면 거기에 해당해서 이쪽 방향의 벡터가 제작이 돼요. 이 벡터를 표현하는 거 있지. 요 벡터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그냥 외적 이렇게 불러. 오케이? 느낌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외적된 벡터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할 거면 봐봐. 방향은 정해졌어. 어떻게? 두 벡터의 수직한 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만약에 벡터가 요렇게 가잖아. 막. 오케이? 어쨌든 얘네 요러고 있죠. 그럼 그거에 맞게 손가락을 위로 뚫고 오는 방향으로 벡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일단 방향은 그렇게 정해버리고 그거에 대한 크기는 뭘로 크기를 정하는 거냐면 얘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넓이가 있겠죠. 이 녀석을 그냥 넓이로 제작을 해버려요. 근데 이걸 하려면 결국에 이 벡터들 간에 대한 3차원 공간이니까 3차원에 대한 성분이 필요하겠지. AX, AY, AZ 좌표 하나. 이 친구 뭐야? 뭘 하지? BX, BY, BZ 이렇게 하나. 요 두 녀석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행렬이에요. 그래서 행렬식을 쫙 쓰고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굳이 뭘로 하지? 보통 이렇게 하나? 얘네들을 가지고 막 크로스를 해서 뭔가 계산을 쫙 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굳이 안 다뤄요. 오케이? 그럼 저런 걸 언제 쓰냐? 혹시 전자기파 들어본 적 있어요? 당연히 들어본 적 있겠지? 근데 한번 한 김에 퀴즈나 내자. 전자기파가 뭐예요? 너 아는구나. 아니요. 모른다고? 그래? 알아요? 다 알잖아 니네 근데. 전기파랑 자기파인 거 맞죠? 맞아요? 일단 해볼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뭐였지? 전자기 유도되는 건 아시죠? 전기 자기가 서로 유도를 하지. 왜 이렇게 많지 벌레가? 어쨌든 간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XY 평면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다. YZ 평면으로 예를 들어서 전파가 지나갈 거야. 그럼 전기파가 보통 사인파로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의 수직된 방향으로 자기파가 유도가 돼요. 그럼 자기파가 코사인으로 간다 칠게. 이렇게 갔다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누워서 코사인파로 자기파가 지나가고 세워진 상태로 사인파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야. 그러면 평면끼리 이렇게 지네들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랬을 때 이 전자기파의 방향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에 진행 방향은 이쪽 방향이지. 맞아요? 그럼 결국에 얘네가 두 평면들의 벡터가 있었다고 치면 그 벡터에 대해서 외적을 했을 때 진행 방향이 결정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 곳곳에 생각보다 쓸 곳이 많고 실제로는 원래는 외적이 더 중요해요. 외적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바본가 보다. 내적만 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웬만하면 20살 초반에 만난 사람이랑 쭉 사귀어서 뭐 결혼하려면 할 수 있는데 니네가 만약에 결혼 생활 좀 늦으면 나 그녀도 뭐 하고 한 28, 9, 뭐 30 뭐 이때 해야지 생각이 들면 초반에 만난 사람이 결혼하기 내 생각에 쉽진 않아. 한 3년 만나다가 결혼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적을 하는 내용을 이제 성분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웃긴 게 성분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되게 쉽거든요. 성분으로 계산하면. 일단 평면 벡터 볼게. 성분이 존재하고 여기도 성분이 있어. 그럼 얘가 하는 건 그냥 x 성분, y 성분끼리 전부 곱하고 그 값을 그냥 더하시면 돼요. 오케이? 크기에 대한 계산으로만 넘어가는 거야. 공간으로 넘어간다 하면 x, y, z 성분을 전부 곱하고 다시 전부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면 벡터, 공간 벡터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벡터는 다음 성질이 성립을 한대요. 이게 이제 외적 때문에 더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구분이 사실 크게 안 될 거고, 부녀석 내적하는 거 순서 바꿔도 괜찮아요. 반대로 말했나? 내적이죠. 어쨌든 내적은 순서 바꿔도 괜찮아. 결합도 가능하고요. 여기 실수배 할 수 있는 거 순서 바꾸는 것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합성하고 내적하는 거랑 각각을 내적하는 거랑 다 똑같은 얘기일 거고 분배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제곱이 있다고 치면, 자, 벡터의 합의 제곱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어쨌든 크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방향 성분은 날라갔겠죠. 이 친구 그냥 있는 거랑 똑같아져요. 어떻게? 요렇게 자기 둘이 곱하는 거잖아, 그렇지? 플러스로만 보자. 플러스의 크기의 제곱을 한다라는 건 플러스끼리 뭘 한다고 봐도 돼? 내적한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숫자로 받아들이니까 원래는 숫자 제곱하면 뭐 나오겠지는 되게 익숙하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벡터에 대한 제곱이니까 그거는 뭘로? 내적으로 받아들이란 얘기야. 내적을 할 수 있을 거고, 내적을 하고 나면 뭐가 돼요? 크기의 제곱 똑같이 전개를 다 해서 크기들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는 절대값 갈아놓는 게 크기 표현을 좀 해주는 거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어차피 내적이니까 크기로 표현이 되겠다. 똑같이 합차에 대한 성질도 사용이 될 거고. 자, 이번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에 대한 언급이 좀 있는데 필요하면 다시 오고, 오늘 내적 배웠으니까 내적 문제 좀 간단하게 풀게요. 자, A의 크기는 4고 B의 크기는 2야. 그리고 나서 각은 몇 도야? 0도야. 그러면 각이 0도라는 건 방향이 같은 얘기죠. 결국에 두 개를 내적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돼요? 4에다가 2 곱하고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0이니까 그냥 이게 계산 결과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짜 각을 주어준다면 못 풀 게 없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얘기일 거고 473번 한번 볼게. 473번. 요런 친구들 그냥 내적 어떻게 하면 되냐? 결국에 길이들이 전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적한 결과를 확인해보자 라고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AH의 크기를 먼저 구하긴 해야 되겠지. 그럼 AH 크기 얼마예요? 하면 4루트 2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AB 크기도 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림으로 내적했을 때의 장점 정도일 텐데, 여기서 만약에 수선을 떨군다고 치자고. 이렇게 90도 정도 될 거고, 요 90도 된 친구의 이 길이를 찾아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저 길이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공간이랑 또 헷갈리네. 하나, 둘. 그냥 계산해야 되겠다. 일단은 필요한 게 그러면 여기 각도부터 찾아와야 되겠죠. 저 각도 얼마예요? 90도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를 안 한지 좀 돼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한 평면에 존재하는 직선이고, 그리고 걔랑 수직인 평면에 존재하는 직선이라 두 직선은 90도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각도가 따지고 보면 이렇게 90도 관계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러면 잠깐만, 수선을 떨궈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못 알아보고 있었구나. 얘가 90도 관계니까 이렇게 90도 관계니까 점 H에서 수선을 떨구면 그게 곧 얘예요. 오케이? 그게 곧 얘야. 그래서 결국에는 두 녀석을 곱하겠다라고 할 거면 뭐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해봐. 계산을 해도 이렇게 해볼게.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 각도가 90도야. 그러면 너 크기가 얼마고? 7이고 얘 크기가 얼마야? 4루트 2지. 근데 각이 몇 도야? 90도야. 그럼 코사인 90도니까 0이겠죠. 최종적으로 내적하면 0일 거고요. 방금 했던 얘기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선을 아까 이상하게 이렇게 그어놓고 혼자 90도를 생각해서 못 찾은 건데 수선 떨구면 A로 떨어져야 되겠지. 그럼 A로 수선이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사실 요 아래로 내려가는 AH 벡터는 위에 가고 있는 AB 벡터에게 아무런 일을 한 게 없는 거죠. 맞아요? 요 길이 값이 수선 떨어지는 순간 그냥 길이가 0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곱하면 0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일 거고요. 뭐 요거는 각도 찾으시면 되니까 한번 해보고 넘어가서 476번 볼게요. 자, 정팔면체의 건널비 찾아라. 건널비 찾으려면 한 변의 길이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한 변의 길이를 알아보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내적 관계밖에 없네. 근데 이 내적 관계를 구경을 좀 해보니까 AD 벡터랑 지금 CF 벡터는 애초에 만나고 있지도 않아요. 맞아요? 애초에 만나고 있지도 않아서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생길 텐데 결국에는 얘를 평행이동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치? 평행이동을 시켜서 너네들이 이루는 각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자. 그림 안쪽에서 찾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우리 여기 있는 CF 벡터 있잖아. 잘 안 보이나? CF 벡터. 얘랑 같은 벡터는 어디에 존재해요? 하면 여기 존재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 두 파란색의 내적을 한번 고민해 본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럼 얘네 둘을 내적하면 요 각도가 몇 도예요? 얘는 정팔면체야, 그치? 정팔면체는 삼각형이고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어야 돼? 정삼각형이겠죠? 이거 60도짜리야. 그니까 이 친구를 내적한다는 건 한 변 A랑 다른 변 A랑 거기에 코사인 얼마? 60도가 붙었었단 얘기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A 제곱이고 그게 얼마야? 6이야. 따라서 A 제곱은 얼마? 12일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널비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한 면의 넓이 좀 찾아볼게. 이 넓이 어떻게 찾아요? 어차피 뭐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60도 이렇게 가면 되겠죠. 싫어요 하시면 정삼각형이니까 본인이 뭐 그래서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다 치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60도였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60도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겠지? 결과적으로 넓이라는 친구는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일 거고 그 넓이가 몇 개 쌓여서? 8개 쌓여서 건널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널비는 2루트 3 곱하기 A 제곱인데 이때 A 제곱이 12니까 24루트 3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가서 요거는 해보시고 마지막에 하니까 오케이. 이 정도 하고 넘어가서 481번 한번 봅시다. 자, 벡터 AB를 내적하겠다. 이번에 공간 벡터네. 근데 다행히도 성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성분 나와 있는 상태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A랑 B를 내적을 하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 K-1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얼마? 6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얼마? 2K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계산하시면 몇 K? 3K 플러스 5가 되겠다. 근데 그 결론이 얼마니까? 14니까 결국에 3K라는 친구는 9일 거고 K는 3이구나. 뭐 이 정도 계산 괜찮겠죠? 충분히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다. 넘어갈 거 넘어가고 485번 한번 봅시다. 485. 자, 점 C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었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A, B랑 A, 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했죠.
어차피 A, B는 뭐 한 거야?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 P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계속 달라질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 좌표적인 계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녀석을 내적을 하겠대. 예를 들어 볼게. P가 여기 있었다고 치면 내적하기 위해서 수선을 떨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럼 수선을 떨구고 나서 이 친구의 이 빨간색 길이만큼 뭐가 되는 거야? 이 빨간색 길이만큼이 존재하게 될 거고 결국에 그 두 개를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걸 거 아니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곱을 했는데 가장 커지려면 느낌상 수선의 발을 제일 멀리 떨궈야 되겠죠. 그럼 원 위에서 제일 멀리 떨구려면 여기겠지. 맞아? 그럼 요 순간은 도대체 얼마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돼요? 6이 되겠네? 그치? 이해하세요 제 말? 이해 안 되면 나한테 나중에 얘기해. 지금 요 원 위에서 있을 거고 그 점 P에서 수선을 떨구는 개념이니까 가장 먼 곳에서 수선 떨구려면 마이너스 1에서 떨궈야 될 거고 그랬을 때 거리는 6이 돼요. 원래 거리는 얼마야? 9야. 그래서 6, 9, 54가 최대야. 최대가 54야. 그럼 최소는 뭐야? 수선의 발을 가장 조금 떨구는 거겠죠. 가장 조금 떨구는 거는 오른쪽으로 떨궈야 될 거고 이 친구 1이 될 거고 그 길이 얼마예요? 4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9, 4, 9, 36 그게 내가 잡고 있는 최소. 그럼 두 녀석을 합쳐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90입니다. 표현하는 게 일단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풀이고 만약에 뭔가를 좀 써서 풀겠다 그리고 이제 좀 정석적인 풀이도 궁금하다 할 수도 있으니까 언급을 좀 해줄게. 여기서 우리가 P의 좌표를 모르죠. 맞아요? P의 좌표를 그냥 이제 X, Y 뭐 이렇게 한번 둔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AP 벡터라는 거는 결국에 P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되죠. 그럼 P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니까 성분으로 표현하면 X에서 5를 빼고 Y는 그대로 두는 그런 꼴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요 벡터가 있고 다시 어떤 벡터가 있고 AB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B 벡터는 뭐가 돼요? 너네 둘끼리 가져다 빼는 거잖아. B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9,0 이렇게 빠질 거거든. 그럼 지금 여기에 성분에 대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두 녀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아, 저 녀석들의 내적을 쓸 수 있겠다. 그럼 AB 벡터랑 AP 벡터가 있다고 치고 이거 내적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9 그리고 X 마이너스 5 더하기 Y야?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요? 미안해. Y는 죽었겠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내가 찾고 있던 내적의 결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요 내적의 결과를 가져다 보고 싶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X의 정의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요 X는 결국에 점 P야. 요 점 P 자체는 원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아무리 낮아도 마일 아무리 커도 1이야. 그래서 마일 집어넣었을 때 최소고 1 집어넣었을 때 최대야.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일 거야. 오케이? 그렇지만 도형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자 넘어가고 489번 봅시다. 두 벡터 A, B에 대해서 A 벡터, B 벡터 그리고 걔네들의 내적을 했을 때 이상한 벡터들의 합을 갖고 내적하는 것도 궁금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일단 얘를 풀려면 내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얘네들 각각을 찾고 나서 내적을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그게 조금 어렵다면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있었던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활용할 수 있었죠.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는 내적을 그냥 곱하기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오케이? 곱하기 정도로 생각을 할 거라서 이거를 곱한다면 얘네 둘이 곱하니까 몇 A제곱이 나와요? 6A제곱이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6하고 A제곱으로 쓰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A 내적 A 정도로 표현해주는 게 편해요. 더하기 이번에는 중간거 이렇게 곱하면 얼마? 3AB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두 개 하면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B끼리 하면은 마이너스 2 그리고 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정도 계산이 된다고 쳤을 때 너네끼리 내적할 건데 봐봐 생각을 해봐. 스스로의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어쨌든 코사인 세타각이 0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손실도 없이 그냥 자기의 크기만 곱하면 되는 친구다 보니
A의 크기가 1이고 결국에 첫 번째 친구는 얼마? 6이 되겠죠. 이 친구도 뭐 계산을 해놓으면 마이너스 A 벡터랑 B 벡터 정도 돼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B 벡터끼리 또 계산을 한다 치자고 그럼 B 벡터끼리 계산하는 것도 9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8 정도로 일단 써져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가 얼마야 지금? 그거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계산을 하시면요 이 친구 6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따라서 내적의 결과는 마이너스 10입니다 하고 끝나겠지? 어때요? 그냥 너가 생각하는 곱이 맞긴 하지.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496번 봅시다. 네, 이번에도 벡터들끼리의 계산을 한 크기만 봤더니 그게 4랑 3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A 벡터랑 B 벡터 자체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물어보고 있는 이 녀석을 찾아오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가자. 얘를 결국에 계산을 하면 A 벡터가 2번 나올 거예요. 그렇지? A 벡터가 2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하면 플러스 2AB랑 마이너스 2AB는 사라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플러스 2 B 벡터 정도가 붙어야 되겠지? 일단 뭐 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럼 결국에 내가 여기서 원하는 계산 결과는 뭐예요? 원하는 계산 결과는 A의 내적과 B의 내적 정확히 따지면 그럼 A의 크기랑 B의 크기만 있으면 되겠지? 맞아요? 그거를 이제 위에 식에서 찾아와야 될 거야. 이 친구 크기를 묻고 있기는 한데 이 크기를 내적을 하는 느낌으로 살리면 양변을 제곱한다면 절대값에 2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는 친구의 제곱은 16이죠. 요 제곱인 친구는 결국에 자기들끼리 뭐 한다 생각해도 된다? 내적한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었지? 맞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 4 그리고 A 벡터 다시 A 벡터 더하기 2개 곱한 거의 2배니까 4A 벡터 또 B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본인들이 이제 이거 2번씩 쓰는 거 귀찮으면 제곱 쓰고 제곱을 계산할 때 언제나 내적으로 좀 하세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 얘기야. 뒤에 있는 친구 제곱을 한번 써볼게. 바로 밑에 줄에다가 쓰면 이 친구 뭐 나와요? A 벡터 마이너스 4A 벡터 B 벡터 플러스 4B 벡터 B 벡터 그게 얼마? 9겠죠?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뭐해요? 더해요. 좌변은 5 A 벡터 더하기 우변은 5 B 벡터 그게 얼마? 25겠죠? 그럼 양쪽에 5 나누고 계산을 하면 A 벡터는 5 B 벡터는 결론적으로 얼마? 5가 될 테니까 문제가 물어보고 있던 친구는 그거의 몇 배? 그거의 2배만 해줘라. 2배 한다는 건 얼마? 10입니다 하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얘기로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서 이건 하려면 다시 봐야 되겠네. 오케이. 다시 프린트 가고 개념 얘기 쭉 하고 오늘은 아마 수업이 맞춰질 것 같아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자. 추워 이제 그 자리가 좀 그렇다. 자, 0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가 있고 걔네들을 기준으로 성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너네들을 내적했을 때 양수면 이렇게 하고 음수면 뭐 이렇게 하겠대. 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결국에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암기를 하고 계시긴 해야 되거든요. 상황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었어? 평면 벡터야 지금. 요 위로 가 있는 친구, 아래로 가 있는 친구,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가 필요해? 각이 필요해. 그렇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내적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해서 이 세타를 찾겠다는 얘긴데 내가 진짜 각은 몰라도 A, B의 내적은 크기들을 가져다가 뭐하고? 곱하고
거기다 코사인 세타 붙이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따지고 보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로 나눠놓고, 그리고 그 위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겠죠? 지금 일단 그걸로 유도가 된 식이 너야. 당연한 건데 우리 코사인을 마이너스 이런 걸 신경을 쓰지 말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코사인 값이 양수인지부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갔다고 치면, 그럼 그 내용을 가져다가 성분들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성분 계산할 거면 너네들은 크기니까 루트 씌우고 루트 씌우고, 너네들은 뭐니까? 내적이니까 곱의 합을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걸 통해서 각 세타를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얘기일 거고요. 문제는 보통 세타를 찾거나 아니면은 세타를 못 찾으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물어보는 정도로 대답이 끝나긴 할 것 같아. 공간으로 넘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공간으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얘가 성분이 3개라는 거.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걸 이루는 성분이 3개라 계산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냥 이 정도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될 거고 4번까지 빨리 얘기를 해볼게. 0벡터가 아닌 2벡터 A, B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90도라고 할 때, 수직이라고 할 때 앞으로 우리는 그냥 좀 빠르게 반응하자 정도의 의미일 것 같아요. 수직인데 내적을 계산하는 것부터 조금 애매하죠. 마찬가지인데 평행이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뭐 하면 된다? 온전히 그 힘을 전달시킨다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크기끼리의 곱으로 처리를 좀 하자 이 정도고, 외워서 반응보다는 그냥 뭐 아시겠죠? 또 개념적으로 해주고 싶은 것들은 이제 뒤에는 직방이나 구방 같은 거는 문제 풀 때 또 다시 할 거니까 그 상태 해놓고 있는 문제 쭉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해라. 결국에 코사인 세타는 분모에, 자, 성분끼리 빨리빨리 갈게. 결국에 A의 크기랑 B의 크기야. A의 크기 얼마예요? 루트 5겠죠. B의 크기 얼마예요? 루트 10이겠지. 맞아? A의 크기, B의 크기, 그 다음 얘네들을 내적한 거. 얘네 내적하면 얼마 나와? 2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에 계산할 거 하시면 분모는 5루트 2고요. 분자가 5가 돼요. 약분하시면 루트 2분의 1 요 정도 처리가 되겠네. 결국에 너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야. 자, 그럼 얘가 2분의 루트인 걸 알고 있는 상태야. 진짜로 각 세타를 물어봤기 때문에 세타는 얼마라는 거? 45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얘가 다른 사분면이면 어떡하지 요거? 근데 요건 이제 이걸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좌표 평면이 있고 얘가 이제 뭐 45도가 당연하긴 한데, 얘가 지금 2,1이 오른쪽 여기 있죠. 1,3이 여기 있죠.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이걸로 보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일단 예각으로 볼 거니까 45도다 뭐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프린트에서는 그냥 거의 좀 무시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계속 부호 판단이 헷갈리면 내적 결과가 그냥 양수냐 음수냐 이거 한번 보시면, 잠깐만, 내적 결과 82라고 할 때 내적 결과를 그냥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분을 좀 하셔도 괜찮아요. 내적을 했는데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방향성은 같은 쪽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둔각이 되진 않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쭉쭉 넘어가서 뭐 3개 정도 있어도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자, 508번 봅시다. 자, 2벡터 A 벡터랑 B 벡터가 있고 걔네들의 합의 크기를 알려줄게. 그러면 합의 크기 알려줬으니까 그냥 뭐 해야 돼? 일단 성분끼리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친구의 크기를 표현해 봐야 되겠죠. A 벡터랑 B 벡터를 합쳐볼게. A 벡터랑 B 벡터를 합치면 이 친구는 x-7, 2x-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크기를 그러면 만들어 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루트 x-7의 제곱 더하기
2x-1의 제곱은 얼마? 루트 3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양쪽의 루트는 나중에 본인들 필요하면 지우시고요. 계산을 전부 했다고 칠게요. 어차피 전개하고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계산을 전부 끝내면 결국에 얘가 5x-8이랑 그 다음에 x-2가 얼마? 0이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돼요. 계산 다 하면. 그럼 결국에 여기서 가능한 x가 5분의 8 아니면 2일 텐데 여기서 누가 삭제되고요? x는 정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삭제되고 x의 크기를 2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 순간 a 벡터, b 벡터가 확정적으로 정해졌어요. a 벡터, b 벡터 한번 써볼까? a 벡터는 마이너스 2,2, b 벡터는 얼마야? 마이너스 3,1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a 벡터, b 벡터가 써졌으니 걔네들을 가지고 이루는 각 세타를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써볼까?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말이야. 분모에는 크기, 분자에는 내적이야. 그럼 분모에는 크기니까 마이의 크기는 얼마 나와요?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친구 일단 2루트 2짜리 하나 곱하기 3, 1에 대한 크기는 루트 10이겠죠? 루트 10 정도 하나 들어갈 거고 쟤네 내적하면 얼마지? 6 플러스 2가 돼서 계산하면 4루트 5 그리고 여기가 8입니다. 약분하면 루트 5분의 얼마? 2입니다.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코사인을 제곱한 게 내 목표가 됐었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5분의 4 정답 얼마? 9가 내가 찾고 있던 답이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연습을 시작할 때부터 나도 이제 기하 자체는 계속 오랜만에 해서 니네한테 해주는 모든 게 대부분 오랜만이거든요. 오랜만인데 이런 거 하실 때 공식 알고는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이제 바로바로 쓰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해야 되는지를 본인의 스타일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요 얘기가 들어있구나. 밑에 거 풀진 않을 건데 그냥 느낌만 들어봐봐. 결국에 얘가 갑자기 정사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정사형 오랜만에 보는 얘기잖아. 정사형 자체가 그 위에서 빛을 써서 수선을 떨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사형과 내적이 관련이 깊어요. 왜냐하면 수선을 떨궈서 그 방향으로 얼만큼의 일을 시키냐다 보니까 정사형 길이를 찾아라 라고 하면 벡터에 대해서 정사형 물어봤을 때 우리는 내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지금 뭐 벡터의 성분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죠. 벡터의 성분들이 다 나와 있을 때 내적을 한다면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풀어줘야 되겠다. 봐봐. 얘가 좌표가 몇 개가 있어요? 3개 있지. 그럼 좌표가 3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좌표일 거야. 근데 그냥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것 뿐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일단 두 녀석을 내적을 해볼게. 얘를 이제 A 벡터, 얘를 B 벡터라고 그냥 부를게. 그럼 이제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한다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성분끼리의 합일 거 아니야? 그럼 2개 곱하면 12. 그 다음에 얼마야? 6. 그 다음 빼기 5죠. 계산하시면 13이라는 내적 결과가 나와 있겠지. 맞아? 일단 내적을 하면 13인데 그 내적을 그냥 공식 처리를 하면 절대값 A 벡터랑 절대값 B 벡터가 있고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붙이는 개념이죠. 맞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불렀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밑변이 뭐냐면 얘가 결국에 절대값 A 벡터의 코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결국에 B 크기만 그냥 싹 집어넣고 이항시켜서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식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 13이라는 내적 결과는 절대값 A랑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있고 거기에 B의 크기를 넣을 건데 B라는 친구는 좌표가 공간 좌표죠? 제곱에 합을 할 거야. 그럼 16에 9 합치면 25에 너까지 해서 26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 크기가 루트 26일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넘길 거 넘기면 A 코사인 세타라는 크기는 결과적으로 루트 26분의 13 약분할 거 약분하면은 루트 2는 남고 얘가 루트 13 되겠죠. 유리화할 것도 유리화하시면 2가 남고 여기가 26으로 다시 정리가 되겠네. 정답은 얼마? 2번 요 정도가 끝날 겁니다. 오케이? 내적상 의미가 뭐 그랬던 거군.
511번 봅시다. 하나, 둘, 두 개, 세 개. 일단 두 개 하고 끝내고 나중에 이제 좀 수직 관련 어려운 거는 다음 시간에 좀 풀게. 크기 두 개 주고 다시 벡터의 합의 크기도 하나 주고 그리고 두 평면 벡터의 각을 찾아라 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또 써먹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 뭐예요? 나는 이런 거 처리가 지금 제일 귀찮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너를 가져다 항상 제곱을 해서 내적할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를 내적한다는 건 결국 전개하는 개념이니까 4 이제 귀찮으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4 a 벡터 b 벡터 내적 더하기 절대값 b 벡터 전체의 제곱은 얼마? 16이야. 이렇게 제곱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에서 얼마냐? a랑 b에다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a 벡터 다시 b 벡터 그리고 더하기 b 벡터도 제곱하면 9 그게 16이겠죠? 자, 그럼 넘길 거 넘길게요. 4a 벡터 내적 b 벡터가 있다고 치고 13이니까 넘기면 3이 되고 여기서 a, b 내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문제는 그 정보가 좀 부족해. 코사인 세타를 몰라서. 괜찮죠? 이 친구 이제 4 절대값 a 다시 절대값 b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그게 3인 거죠. 이 순간 갖고 있는 모든 크기 때려 박으면 결국에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그거는 4분의 1이 돼요. 계산하면 3번이야.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겠죠? 너 졸리지? 근데 좀 힘든 것 같은데? 자, 그렇군. 어쨌든 내적하는 거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513번 한번 풀게요. 513번. 자, 세 벡터 ABC에 대해서 ABC의 합은 0이고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7이야. 그리고 걔네들이 이루는 각을 갖고 코사인 세타를 찾아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벡터가 3개가 있어 지금. 그렇지? 벡터가 3개가 있고 결국에 두 벡터의 크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내 입장에서 안 궁금한 친구는 C 벡터죠.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볼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마이너스 C 벡터야 라고 두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여기의 크기랑 봐봐. 여기의 크기가 이렇게 있다 치자. A, B의 합의 크기랑 마이너스 C 벡터의 크기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 뭐가 되냐? 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벡터, B 벡터 더하기 절대값 B 벡터 제곱에 이 친구는 그냥 C 벡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봐도 괜찮겠지? 여기까지 쓰고 났더니 다행히도 제가 알고 있는 ABC에 뭐가 나와요? 크기가 전부 나왔어요. 맞아요? 크기는 빨리빨리 집어넣을게. 3 집어넣고 5 집어넣으니까 9에다가 25에서 34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49가 되겠죠? 넘기면 15 남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친구는 2A 내적 B를 썼을 때 그게 15가 남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 B도 다시 쓸게요. 2 절대값 A 그 다음에 절대값 B 마지막으로 코사인 세타는 15겠죠. 갖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다 넣으면 A, B를 넣었을 때 15가 나와버리지. 날라갈 거 날라가고 2까지 넘기니까 최종적인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라는 걸 찾아올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문제 풀이겠다. 오케이? 해서 오늘은 벡터 내적에 대한 계산까지만 좀 하고요. 풀어오실 거면 515번까지 풀고 본인이 만약에 궁금하면 뒤에까지 풀 수 있긴 할 거예요.